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했던 날씨가 점차 풀리고 있는데요. 이 증시는 날씨보다 더 빨리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고용지표 주간과 브로드컴 실적이 가장 메인 이슈였는데 이번 한 주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일단 나스닥 지수부터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주 기준으로는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면서 네. 현재 이제 큰 변동성을 안 주고 추세보다는 좀 변동성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담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하락장을 계속적으로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자 이제 저녁에 보여줄 비농지표 데이터에 따라서 일단 시장 변동성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비농 내용 자체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장을 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 방송에서도 좀 언급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블랙먼데이였어요. 블랙먼데이.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 증시에까지도 어마무시한 타격을 주면서 일단은 블랙먼데이라는 표현을 가져가면서 아시아 증시에 이제 타격을 크게 가져갔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우려가 굉장히 크게 잡히면서 하락폭에 대한 내용 자체를 연속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를 한번 좀 곱씹어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제가 이때 당시에도 계속 하락에 대한 이유나 내용 자체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유를 지금 잘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미 제조업 지표는 12개월 평균 기준으로 10번에서 11번까지 거의 계속적으로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침체 국면을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은 그거를 듣질 않았어요. 왜? 오로지 포커스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랑 타이밍 얼만큼 가져갈 것이냐 이거 하나로만 가져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 앞에서는 계속 올 초뿐만 아니라 작년 내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 기준 포커스를 잡으면서 시장이 바라보다 보니까 고용이나 만약에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래 지금 너무 타이트하고 지금 너무 좋은 상태 경기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 일부 좀 풀리고 안 좋게 나와줘야 되는 건 좀 당연해.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그 안 좋은 데이터를 긍정적인 요소로 삼았어요. 왜?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데이터가 안 좋으면 좀 빠졌네? 안 좋아지네? 그럼 금리 인하해도 괜찮아지는 시기가 올 수가 있네.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환호를 하면서 그냥 지표가 안 좋고 고용이 안 좋으면 타이트함이 좀 풀렸어요. 괜찮아요. 너무 그동안 고용이 타이트했어요. 이게 풀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왜?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아나운서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9월은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네. 그냥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무조건 할 건데 25bp로 가져가냐, 50bp로 가져가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시장은 알아요. 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그거를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던 변동성으로 넘어갔었던 거고요. 지금은 데이터 상태 그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장 자체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뭐 어쨌든 하겠지. 25bp를 하던 50bp를 하던 이제 시작을 하고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겠지. 이거는 이미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도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지표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판단을 해봤을 때 부정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요소가 계속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데이터는 금리 인하라는 내용 자체가 이미 공식화된 시점에서 지표를 또 바라보기 때문에 이번에만 악재가 나와주고 단발적으로 한 달에 대한 지표 결과가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장기간에 안 좋았던 거를 한 번에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블랙먼데이를 거쳤었던 8월 초 기준으로 그거를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려가 너무 또 컸었다. 엔킬이 자금 이탈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큰 하락폭을 가져갔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지금 현재 설레발이야. 아니야 하면서 반등을 크게 보여줬는데
다시금 월초가 되면서 제조업 지표라든지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가장 핵심적으로 직관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포커스가 잡히는 거고, 그래 과거에 지금 8월 초에 그렇게 하락폭을 크게 가져갔었다가 다 되돌려놨는데 이번마저도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떨까? 그러면 이건 단기적으로 이전처럼 너무 설레발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증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침체구나 하면서 시장의 폭격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우려도 담아져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내용 자체가 담아져 있는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화요일 장세 정도만 일단 좀 원웨이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 담았었던 것 중에도 네. 거의 이제 뭐 3분, 4분 만에 1,200불 수익이 났어요. 그냥 한 계약 기준으로.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줬었는데 이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몇백만 원, 1,000만 원 단위 이상까지도 보여줄 수 있었던 시장이었죠. 짧게 끊었었는데 그만큼 힘 있는 매도세가 나와줬고 지금 현재는 저점을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안 좋다. 그런 내용 자체를 충분히 받아주고 있는 시장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을 가져가고 있는 이 첫 시점에서 오늘자 비농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녹화 당일이 지금 금요일이라서 네. 방송 보신 분들은 사실상 뭐 말도 안 되는 충격을 볼 수도 있어요. 막 진짜 뭐 오늘자 5%도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결과값을 보고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 수준에서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우려나 내용 자체가 아직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하락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세나 내용 자체는 지속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는 9월 달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포커스로 일단 시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올 한 해 기준에서 지금 이 9월을 어떻게 보내냐가 내년의 전체적인 큰 그림 전망까지도 저는 그려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가지면서 장기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번 타이밍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기술주나 지금 현재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너무 큰 포커스를 잡고 비중 자체를 많이 가져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줄여갈 수는 있잖아요. 네. 줄여놓고 지금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장이 갑자기 되돌리면서 급등으로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고점을 찌르면서 돌파를 하면서 넘어갈 만한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확률상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좀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봤었을 땐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커전 파마시티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야. 신약인데 네.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신약 개발을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덩치가 크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캐시카우라든지 자본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나 도움 자체를 크게 의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R&D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신생에 아직 어떻게 보면 성장하지 않는 새싹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침체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나 모델 Y를 팔아서 돈을 취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이나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투자를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든지 내용 자체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재 경기 상황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계속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가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잠정적인 포텐셜 자체는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투자를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마저도 최근에 조정 장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하루 낙폭이나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일단 화요일 장세 같은 경우는 무려 16%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나 자체적인 내용 자체는 분명히 담아두고 있지만 이렇게 값싸게 떨어질 때마다 좀 장기 보유 관점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투자 가치는 좀 없어요. 근데 뒤에 누가 있냐면 엔비디아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투자나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자본력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고,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밀렸지 본인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수입 자체는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더 크게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시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나운서님 만약에 지금 현재 뭔가 돈벌이가 뭐 애매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제가 막 지금 한 달에 막 10억씩 벌어요. 한 달에 막 10억씩 계속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10억씩 막 버는데 뭐 저에 대한 가치나 내용 자체 뭐 이런 게 깎아 내려지면서 뭔가 점점 그러한 내용들 내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벌어들이는 현금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고,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10억씩 버는 현금 자체가 갑자기 1억도 안 되고 1,000만 원도 안 되고 하루아침에 100만 원이 되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죠. 서서히 8억, 뭐 7억, 6억 단위로 뭐 분기 단위가 됐든 연 단위가 됐든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천천히 꺾이는 거는 인정을 하면서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한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매월 10억씩, 그게 8억, 7억, 6억씩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1년 기준으로는 100억, 200억 계속 쓸어 담고 자본금에 대한 덩치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네. 나중에 1년, 2년 보면 제가 500억을 갖고 있어요. 아나운서님한테 투자를 한대요. 그러면 투자 자본금 자체는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나는 아나운서님은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만 받더라도 내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업을 유지하면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하는데 그 자본에 될 수 있는 여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침체나 내용 자체가 온다라고 하는데 네. 결과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투자처가 없다. 근데 아나운서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고 하는데 벌이가 없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서 사실상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못하게 뒤에서 후광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간의 하락폭을 가져가는 시장이어도 우리가 보유를 하면서 평단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향후 4년, 5년 결국엔 얘네가 어떠한 특별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 상승은 몇 배, 몇십 배 이상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리스크 적게 내가 현금 비중 2%, 3%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매집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하락장에 대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있을 비농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올해 기준으로 9월부터 해서 12월 말까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의 추세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속적인 브리핑이나 내용 자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팍스 지금 현재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한 내용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금리 인하가 공식화된 시점으로 지표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고요. 하락에 조심해야 하는 시점에서 투자 계획 같이 세워보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투자 계획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당연히 고용 지표부터 짚어보고 가야겠죠. 졸트 보고서와 ADP까지 방송 전에 나온 고용 지표입니다. 이제 정말 블랙 먼데이의 공포가 다시 엄습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표 발표 여파에 따라서 시장은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함께 나온 제조업 지수도 같이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졸트 보고서부터 일단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오프닝부터 지금까지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자체가 현재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 그런 부분들을 반증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사실상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누구나가 다 무궁무진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지수가 지금 현재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큰 폭으로 하락을 가져갔다 횡보를 가져갔다 뭐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펼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만의 상상력인데 어쨌든 그 상상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팩트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좀 손쉽게 따져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지표들이거든요. 먼저 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인이직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나타나는데, 자, 구인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767만 건, 767.3만 건으로 전월치 대비 기준으로 하회를 했고요. 전년치 880만 5천 건 기준으로도 하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구인 전체적으로 지금 좀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고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전월치 대비에는 조금 더 올라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년치 573만 3천 건의 대비 기준으로는 조금 더 하회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용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어느 특정 하나의 분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로 이제 고용 자체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또 급격한 둔화가 나와주는지, 어떤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견조하게 버티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상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교육,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제 구인 건수가 급격히 좀 둔화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자체는 방학 기간에 대한 영향으로 일단 좀 가능성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일단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음에 대한 데이터나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은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로 계속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졸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 역시 일단은 좀 안 좋게 나와줬다. 지금은 직관적으로 좋냐 안 좋냐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마이너스 영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졸트에 대한 1년 차트를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일단은 왼쪽 상단에 있는 지금 그래프인데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고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ADP 민간 고용 차트 같은 경우는 1년간의 데이터를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최근에 대한 데이터 자체는 누가 봐도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좀 담아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이 이제 4개월 내내 최저치를 좀 그려가고 있고,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ADP는 아나운서님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사실상 고용 데이터를 좀 잘 안 보는 편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네. 좀 표현이 좀 그래서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가짜 비농 지표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비농업 지표가 사실상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금요일 날 이제 저녁 9시 30분에 이제 발표되는 이 지표가 메인인데, 이 ADP 같은 경우는 이 메인을 가져가기 전에 민간 고용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달랐던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높게 나왔으면 얘가 힌트니까 비농에서 높게 나오겠네 하는데 비농은 낮게 나오고, 얘가 낮게 나왔으면 하락할 것 같은데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메인은 여기 있는데 힌트를 줘야 되는데 자꾸 엇박자를 탔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선만 주고 메인이 바로 하루차로, 이게 뭐 2주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하루차, 이틀차로 보통 발표가 되기 때문에 메인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관점만 흐르는 결과값이었다. 이래서 사실상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배제되는 결과값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ADP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는 좀 따라서 움직이는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농과 이제 좀 같이 가져가고, 그럼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큰 그림 같이 해석을 볼 수 있고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요일자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를 크게 가져갔었던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둔화세를 가져가고 있다. 자, 고용 자체는 꺾여주는 모습이고 아직 핵심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현재 단정은 짓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안 좋다라는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었어요. 잠깐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본다라고 하면 지표를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공식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 좀 공식 사이트로 보는 게 네. investing.com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경제 캘린더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줘요. 각각의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데이터 나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조업도 여러 가지로 발표가 있어요. 아나운서님,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뭐 제조업, 그리고 그냥 제조업, 그리고 이제 ISM 제조업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뜻이나 뭐 중요도나 내용 자체가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ISM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뭐냐면 안 붙은 거는 이제 S&P 쪽에서 이제 집계를 하는 거고요. S&P 글로벌에서 집계를 하는 거고 ISM이 뭐의 약자냐면 이제 전미 전체 미국 구매자 협회 구매자 협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관리자 협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나와주는 지표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중요도가 조금 더 높겠죠. 근데 어쨌든 둘 다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50에 대한 수치에서 지금 높냐 낮냐에 따라서 지금 침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일단은 그냥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장 S&P 글로벌에서 이제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내내 50 이상의 수치를 거의 다 유지를 하다가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일단은 살짝 꺾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위축 국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반면 ISM 같은 경우는 오히려 3월 달 기준서부터 꾸준히 지금 50 언더를 가리키면서 낙폭을 좀 크게 키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 자체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침체가 아니다라고 한들 결국에는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 자체는 침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료 데이터 팩트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단 ISM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와준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제조업 기준으로는 고용지수 전월보다 이제 좀 상승을 했으나 여전히 위축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감소세를 좀 뚜렷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상회를 했으나 여전히 위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물가 지수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또 물가 자체도 포커스인데 그럼 물가마저도 좀 안 좋게 나와주는 게 그나마 플러스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지금 현재 고용지수나 나머지 신규 수주나 이런 게 지금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보고 나서 화요일장 그렇게 큰 낙폭을 보여줬었던 이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현재 제조업 데이터와 앞에 졸트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수준 자체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왔다 정도까지도 해석이 나와줄 정도로 안 좋게 나와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제조업이 나왔어요. 비제조업은 뭐냐면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업 전체적인 내용 자체에서의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서비스업 쪽에서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데이터나 내용 자체들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0 이상을 계속 좀 가리키면서 오히려 괜찮다라는 내용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앞에서 계속 낙폭을 가져가요. 그럼 얘네 역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는? 힘들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지금 데이터까지는 괜찮은데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 그냥 뭐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라고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테이크아웃 전문점 뭐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만약에 고용주라고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뭐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제 발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져갔었을 때 뭐 재고라는 게 뭐 전월, 전전월 기준으로 좀 남아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컵 리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시키다 보면 뭐 항상 딱딱 기계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주나 내용 자체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조금 보여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알바생이 10명씩 돌아가는 굉장히 잘 되는 카페였는데 갑자기 알바생이 3명, 2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카페가 잘 되고 있다, 괜찮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얘네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으로 나오는 수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확실히 직관적으로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고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현재 건재를 하고 조금 더 좋고 나쁘고를 지금 따지고는 있지만 고용이 박살이 나면 애초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시장이 네. 확 죽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엔 박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와 하면서 들어 올렸다가도 다시 하락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러한 우려들까지도 같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서비스업이 됐든 지금 제조업이 됐든 현재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좋든
부분 현재 침체에 대한 우려나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씩 계속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셨을 때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객관화시켜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침체 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금 보유 종목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장기간에 물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종목이어도 미국 네. 주식이어도 5년, 10년 이상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미국 할 것 없이 현재 굉장히 나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재점검하고 현재 매크로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체크를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장 속에서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계획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주 기업 하나씩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해볼 종목은 메타인데요. 페이스북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옛날에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한 기업 정보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메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입니다. 2004년 2월 4일에 마크 저거버그와 더스틴 모스코비츠 등이 창립을 했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5억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드러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해킹 관련 사이트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건데 유출된 정보에서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용자가 28억 명 정도에 달하는 페이스북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짜로 공개됐다는 겁니다. 이 개인정보는 전 세계 106개 국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성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이 데이터가 아주 오래된 것이며 2019년 8월에 수정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사용자 4,400만 명, 미국 3,200만 명, 프랑스 2천만 명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한국 페이스북 사용자 12만 1,000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한 사이트에서 게시됐었는데 이 정보업체는 몇 년 된 데이터라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거나 로그인 정보를 빼돌려서 사이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게 된 이유로는 마크 저거버그가 이제 우리에게 페이스북이 1순위가 아니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3년이 지난 지금 마크 저버그 입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얘기는 오로지 AI뿐입니다. 메타는 그럼 메타버스를 아예 포기한 걸까요? 메타는 사명을 바꾼 지 1년째 되던 2022년 3분기 44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순이익이 이렇게 반토막 난 가장 큰 원인은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에서 40억 원 달러에 달하는 적자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가는 곤두박질 쳤는데요. 2022년 11월 메타 주가가 9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1년 전 대비 4분의 1 토막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메타가 꺼내든 카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 해고였다고 하는데요. 11월에만 11,000명을 해고했고 4개월 뒤에 10,000명을 추가로 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와 곤두박질 치는 주가에 주주들은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메타버스에 집착하는 저커버그에 대한 조롱도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저커버그가 2022년 8월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에서 유럽 출시를 발표하면서 파리 에펠탑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공개한 게 결정타였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게 그 아바타의 모습입니다. 아바타 공개 후 시장의 반응은 더 냉담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를 아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메타버스와 AI 결합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메타 관련된 최신 이슈와 실적 그리고 차트 전략과 브리핑까지 칼리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나운서님 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다시금 또 미증시 미국 주식을 새롭게 또 바라봤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메타라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아까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면서 사실 주주들이 뿔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제 그러한 내부자 이슈라든지 내용 자체, 기업 자체에서는 악재적인 내용만 계속 나와주면서 아니 뭐 살릴 수가 없었어요. 주가가 무슨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400달러 부근대에서 이게 80달러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낙폭은 앞에서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으니까 한 번의 낙폭은 보여주겠지의 지금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고점 대비 낙폭 자체가 거의 뭐 한 7, 8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야 이러다가 메타가 이제 또 세상 속으로 사라진다던가 저는 오히려 다른 공룡 기업한테 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이때는 사실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했었던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와.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이거를 못 샀던 게 또 정말 아쉽죠. 예, 뭐 80달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최소 6배에서 7배 사이까지 지금 저점 기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꼭 6배에서 7배를 먹는다는 게 아니고 600에서 700%를 먹는 게 아니고 사이 어디에서 들어가든 10% 20% 먹기는 좋잖아요, 사실. 맞죠? 네. 여기 어디든 들어갔어도 내가 10% 20%에 대한 수익을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기업이었다. 그만큼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떠한 지금 현재 매그니피션트 7에 있는 어떠한 종목들이 이 메타처럼 7, 80% 이상 조정이 나온다 고점 대비. 이거는 뭐가 됐든 얘네가 더 빠진다라고 한들 사야 되겠구나. 이 내용 자체를 가장 크게 심어줬었던 게 메타였었고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주절배 계속 했었으니까 이제 다음 이렇게 낙폭을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는 테슬라를 생각을 했었고요. 테슬라가 그만큼 낙폭을 보여줬었을 때 네. 바닥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실어서 계속 끌고 가자 이런 전략을 좀 했었는데 좀 사이 구간 반등을 해서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부활을 할 만큼 사실상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안 좋았었던 내용들을 딛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쭉쭉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키워갔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실적부터 좀 본다라고 하면 최근 실적 같은 경우 이제 7월 31일 날 2분기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자 EPS 5.16달러로 지금 4.7달러보다 훨씬 더 잘 나와줬고요. 자 총 매출 역시 390.7억 달러로 이전치보다도 매출 자체도 서프라이즈를 크게 보여주면서 사실상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실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했어요. 이미 고가권을 달리고 있는 이러한 빅테크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라고 한들 가이던스나 플러스 알파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곤두박질 치면서 낙폭을 크게 보여줬거든요. 제가 계속 전교 등수를 계속 예시를 들면서 네. 학생을 예시를 들면서 잘하던 애는 계속적으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하락을 크게 가져갈 것이다 이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근데 맵타는 그거를 피해 갔었어요. 근데 일일 활성 지금 사용자 수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대비 7%나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꾸준히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광고나 이런 부분들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원래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잘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나운서님이 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AR 쪽에 조금 더 집중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집중을 좀 많이 했었고 그 네. 아까 이미지 에필탑 옆에 이제 저커버 이미지가 있는데 네. 아니 이거 무슨 90년대 초반에 게임에서도 그 정도 그래픽을 안 쓰는데 네. 제 얘기가 그런 2D스럽게 가져가는 거를 AI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불편한 고글을 쓰면서까지도 우리가 이 3D 증강현실이다라는 내용 자체를 노리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서 제가 현재 저 커브가 이랬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증강현실 지금 현재 AR에 대한 이런 내용 자체를 잘 반영해 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굉장히 빈민가에 살아도 이제 캡슐 같은데 이제 뭐 들어가서 네. 이제 뭐 슈트 같은 것도 있고 뭐 링도 끼고 뭐 하면
사실상 실제 촉감과 그 안에 게임에서 움직이는 내용 자체가 실제 내가 현생에서 지금 움직여지는 현실에서의 그 감각이나 내용 자체를 다 받아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게임이나 내용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나 내용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집중을 했는데 지금 수준은 7살, 5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결국에는 나중에 미래로 봤었을 때는 좀 가져갈 텐데 그거를 너무 크게 떠들고 가져갔었을 때 현재 사실상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3년 동안의 내용 자체 입을 지금 현재 닫을 정도로 결과물이 처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AI 쪽에 집중을 한다. 이 내용 자체로 가져가고 있고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좀 주목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있는데 이 부분 하나만 좀 더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일단 메타 AI가 이제 주간 사용자가 1.85억 명을 달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챗GPT 이제 오픈 AI 이제 사용자 수랑 이제 일단 발표 이제 사용자 수 발표 이제 경쟁을 좀 하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현재 봤었을 때 2억 명인데 1억 8,500만 명으로 지금 많이 줄였다라는 거예요. 격차가 거의 많이 없죠. 따지고 보면. 네. 1,500만 명 무시할 수 없는 수치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격차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결국에는 저커버그 메타는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 플랫폼이 너무 좋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쵸? 네. 메타, 페이스북이라는 이 플랫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기반을 통해서 가져가는 AI들은 사실상 그 어떠한 신생 다른 기업들보다는 성공 확률이 좋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흡사 카카오톡 안에서 쇼핑도 하고 요즘 선물하기 보내고 이모티콘 사고 뭐 그 안에서 모든 내용 자체를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라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서 어마무시한 그 상품성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것처럼 이 AI를 가져갈 수 있는데 가장 완벽한 기반을 또 가져가는 게 메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는 충분히 더 큰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좀 따지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사실상 블랙 먼데이를 거치고 나서도 주가가 다시금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기 때문에 메타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다. 현재 주가에서는 고점을 계속 깨면서 넘어가기는 좀 힘들어도 오히려 조금 더 이전에 너무 큰 낙폭을 가져갔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을 연출을 하더라도 가격 방어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 컨셉 자체가 너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면서 비중 자체를 크게 줄이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타에 대한 전략 브리핑 잘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전략 브리핑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기업은 브로드컴 실적이 있었는데요.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EPS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높고요. 총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예상치보다 높게 잘 나와준 모습인데 되려 하락폭을 좀 크게 키워갔어요. 주당 0.53달러 배당금까지도 준다 이런 얘기를 좀 가져갔었는데 브로드컴에서의 이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장 기본 베이스는 엔비디아예요. 주도권이 없습니다. 브로드컴 자체가 개발하고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시장 자체가 얘네 기업 혼자 지금 이끌어가면서 넘어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꺾였잖아요. 그 영향 그대로 받은 거죠. 주도권 있게 지금 넘어가기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지만 그래도 이 매도세나 낙폭 자체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다. 이 고점 대비 기준으로는 좀 낙폭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상 실적 발표 직후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았었던 내용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내용 자체는 오히려 이제 퀄컴, 브로드컴,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뭐 이러한 지금 기타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랑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그냥 엔비디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혼란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방향성 내용 자체를 좀 포커스 삼아서 내용 자체를 살펴보는 게 맞지. 나머지 기업들이 독단적으로 엔비디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상승으로 기대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덩치 크고 차라리 안정적인 투자처로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쪽에 대한 내용 자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폭 내용 자체는 사실상 저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드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기준으로 사실 나쁘진 않았어도 오히려 비중을 더 줄여가는 지금 현재 단계에 대한 내용 자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I 내용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당분간 몇 달 혹은 년 단위 기준으로는 낙폭을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접근하시는 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하락폭 내용 자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물가 지표 주간입니다.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물가가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긴다고 하는데 다음 주 물가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너무 급격한 하락을 지금 현재 시장은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서히 지금 빠져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든지 너무 큰 충격을 가져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일단 우리가 좀 바라봤었을 때 자, 소득별 지금 현재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미 바닥권은 이미 박살이 났어요. 뭐냐면 우리 기준으로 이제 다이소 같은 이제 그 1,000원 이게 1달러짜리 이제 상품을 파는 이런 기업들 자체가 실적 발표 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실적 예상치도 하회했고요. 가이던스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폭격을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내용들 자체가 뭐냐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상 소비의 양극화를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중간층인 월마트라든지 타겟 같은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소비가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미 우리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상류층, 중산층, 뭐 그렇죠? 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제 가장 바닥에 있는 층으로 일단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이마저도 현재 경기 상황에서 녹록지 않기 때문에 1,000원짜리 물건도 못 산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이렇게 좀 표현드리기 조금 애매하지만 그 물건마저도 사실상 이전처럼 소비력이 떨어져서 그 물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류층에 대한 내용 자체 중상류층 이 사람들이 백화점 물건만 사는 사람들 과일도 무조건 백화점 가서 사야 되고 모두 백화점 가서만 사야 되는 이 사람들이 월마트나 타겟 우리 기준으로 이마트나 홈플러스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버텨주고는 있지만 얘네마저도 꺾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사실상 이 필수 소비재라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뭐 갑자기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날 수는 없어요. 먹을 거를 안 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경기가 힘들어라고 하고 벌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하루 세 끼 네. 먹던 거를 0.5끼를 먹으면서 살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뭐 사실상 비싼 물건이나 이런 거 좀 비싸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나 이런 거를 좀 줄여갈 수는 있어도 네. 아예 절대적인 양은 줄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자체의 이제 낙폭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이러한 하락폭 자체 얘네마저도 좀 지금 현재 급등했었던 내용들 자체가 서서히 계속 꺾인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 상황까지도 같이 반영이 될 거예요. 너무 급격한 낙폭은 소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을 때 물건을 만든 기업들은 팔려야 되는데 이게 당장에 계속적으로 팔려줘야죠. 이 재고가 쌓이면 안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도 그 이상까지 쌓인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마비가 오죠. 공장 설비나 이런 부분 쪽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가격이라도 파는 결과가 이런 게 물가를 단기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물가 지표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예상치 수준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크게 변동성은 없겠지만 거기서 0.2% 이상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급락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여러분들 굉장히 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 안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물가 지표 리뷰 잘 들어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영상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 준비해봤으니까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81 터치. 자, 49자리 값. 자, 커팅 가져가고요. 자, 11시 4분. 자, 95까지 반등 보여줬고, 자, 일단은 81 재차 매수 체결이었습니다. 자, 뭐 손절 컷 기준으로 본다면 한 틱 차로 살려줬겠네요. 그렇죠. 49자리 값 컷이었으니까. 그래도 요거는 뭐 손절 봤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았죠. 자, 다시금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원래는 매수로 가야 되는데 11시 변동성 생각했고요. 자, 요거는 2차 파동이 아니고 이제는 3차 파동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똑같이 일단은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94. 자, 600 돌파하네요. 다시. 자, 598, 601 터치. 자, 상단 구간 616, 17 구간. 그렇죠? 어쨌든 615 구간. 자, 600 안착을 조금 더 힘있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직 조금 본절 근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17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9, 60틱 구간입니다. 자, 30 터치. 자, 1청 만족하실 분들 봐주시고요. 자, 39 터치, 43까지 보여주네요. 자, 1청 자리값, 자, 39 자리값 터치 나왔습니다. 그냥 보여주고 끝내자. 자, 79 올청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 79 좋습니다. 100틱 씩 축하드립니다. 자, 평단가가 지금 일단 조금 아쉽죠. 자, 439자리값 매도 체결이었고요. 자, 방금도 타이밍 한 번 더 나와줬고 못 잡으셨던 분들, 자, 51자리값 커팅입니다. 자, 411자리값 터치. 자, 일단은 자, 1.35자리값은 나와줬고요. 자, 본절 잡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절은 가져가고요. 자, 1청자리값, 자, 터치. 최종 목표는 350대까지도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웨이 매도세 계속 보여줄 가능성은 있어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요. 앞에서도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등 크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본절 잡히면서 넘겼을 때는 다시금 45분 타이밍 생각하면서 매도 내용 자체 해석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350자리 값, 자, 가장 맥점 청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1자리 값 만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넣어주면 19,381 월청대기. 자, 좋습니다. 자, 자, 시장가 청산 봐주시죠. 자, 12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CR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70달러를 하회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인데 네. 여러분들이 선물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70달러까지 하회를 하면서 이 낙폭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이 이상 67, 65 이상까지 빠지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급등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제조업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나 내용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걸 반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표가 안 좋은 거에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적다라는 것 자체가 산업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악영향을 끼치고 이게 지금 침체에 대한 사이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최근의 저점이나 내용 자체를 깨고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매도세나 내용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단기적인 지금 현재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는 담아둘 수는 있어도 60 초반 63달러대까지는 지속적인 매도세 낙폭을 좀 크게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최근의 내용 자체에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값 내용 해석에서 계속 횡보를 가져가면서 사실상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매도 얘기 드렸었던 내용 자체 일부 지금 단기 충격마저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현재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낙폭이나 내용 자체보다는 현재에 대한 횡보 장세 계속적으로 좀 한동안 또 유지할 것 같고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그때부터 다시금 변동성을 좀 키워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조금 더 횡보나 내용 자체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200대를 지금 완벽하게 200 중반대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지속적으로 이전 저점까지도 이탈하면서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굴이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4.39달러대까지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수 관점 유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